낭송의 달인 호모큐라스. 머릿말. 낭낭하게 낭송하라. 필사적으로 필사하라. 글로벌하게 글쓰기 하라. 어느 날 소리가 들렸다. 2014년 가보년 봄, 남산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순식간에 치고만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그날도 지방 강연을 하러 KTX 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KTX는 나에게 친숙한 거처다. 먹고 자고 싸고 마치 움직이는 텐트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 보통 책을 읽을 거라 생각하기 쉽겠지만 천만에 대체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반수면 상태로 몸을 그냥 내비두는 때가 더 많다. 그날도 몽롱하고 느긋한 상태로 차창을 응시하던 중이었다. 문득 낭송집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소리가 들렸다고? 그렇다. 그건 분명 소리였다. 생각이 아니라 소리, 생각은 머리에서 떠오르지만 소리는 가슴 속에서, 더 정확히는 오장육부에서 솟아난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린다. 매일매일 그렇게 솟아올랐다 사라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산다는 건 그런 소리들의 파동 속을 헤쳐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때 그 소리도 그랬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머리에서 생각이 튀어나왔다. 올해 계획에 전혀 없었잖아. 올해 써야 할 원고가 얼마나 많은데 등등.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다.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다. 걸을 때도 잠잘 때도 계속 내 안에서 웅성거렸다. 또 소리는 소리를 부른다. 낭송집이려면 늘 들고 다닐 수 있어야 하니까 책 사이즈가 작아야겠고 일단 28권이면 좋겠어. 동량 별자리가 28수고 동청룡 남주작 서백호 북현무 순서로 7개씩 돌아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면 어떨까. 책을 읽는 것과 음량 오형의 리듬이 같이 간다면 아주 새로운 형식의 독서 운동이 되지 않을까. 어느새 나는 동청룡, 남주작, 서백호, 북현무 등에 어울리는 고전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다. 우리말이 보고라 할 만한 판소리계 소설을 각 파트에 별하고 동의보감은 너무 방대하니까 4파트로 나누어서 분배하면 될 것 같고 불경과 사소삼경, 전습록과 열하일기 등등. 그때부터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그렇게 소리들이 실개천처럼 흐르다 강물에 도달할 즈음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북드라망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 솔직히 좀 쫄았다. 이렇게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들이대면 짜증날 텐데. 하지만 웬걸. 북드라망 대표의 답변은 간단했다. 좋아요. 헐.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 작업은 그야말로 집합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남산강 학원과 가미당 멤버들을 비롯하여 문탁 네트워크와 규문 등 의료의 이웃 사촌들에게도 사발통문을 돌렸다. 답변은 한결같았다. 좋아요. 무슨 댓글 행진도 아니고 제안을 한 내가 다 더 놀랐다. 아니 이런 대업을 1년 안에 어떻게 해치우겠다는 거지? 겁도 없이?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었을 뿐이다. 다른 이들이 몸에서도 소리가 울린 것이다. 하고 싶었어. 할 수 있어. 라는 소리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공부의 달인이 불러온 낭송의 달인.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공부의 달인을 쓴 지 벌써 7년쯤 지났다. 그때도 참 뜬금없었던 것 같다. 언어의 달인 호모 로켄스, 예술의 달인 호모 아르텍스가 완성되었는데
공부라는 테마가 꼭 있어야 한다는 편집자의 강압에 못 이겨 갑자기 달인 시리즈에 끼어들게 된 것이다. 엄청 투덜거리며 원고를 썼던 기억이 난다. 한데 뜻밖에도 그 책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글을 쓰면서 공부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덕분에 수많은 독자를 만났다. 특히 외계인이라 불리는 중딩, 고딩들과 소통하게 된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최근에도 한 여고생한테 메일을 받았다. 공부의 달인을 읽고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졌다며 그래서 친구들하고 세미나를 조직해 다양한 책을 읽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말 기뻤다. 소박 하나마 누군가에게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년 전 명리학을 배운 다음 내 운을 뽑아 봤더니 공부의 달인을 낸 그 해에 대운이 바뀌었다. 대운이란 10년 단위로 인생의 행로가 바뀐다는 명리학적 용어다. 그렇구나. 천지의 기운이 공부의 달인을 내게 보냈던 것이다. 그 책에서 쿵푸의 비법으로 낭송과 구술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비법을 실험한다. 낭송 오디션이며 낭송 페스티벌 등등 다들 그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독자들은 또 물었다. 낭송이 뭐예요? 낭송을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등등. 그만큼 우리의 독서와 공부에는 음소거 현상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공동체의 사례를 들어가며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그래도 뭔가 미진했다. 그렇다고 낭송집을 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디선가 하겠지? 누군가 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다 올봄 저 달리는 열차 속에서 한바탕 일장춘몽을 꾸게 된 것이다. 역시 인생만사엔 시절 인연이 중요한 법이다. 결국 공부의 달인이 낭송의 달인을 부른 셈이다. 그럼 왜 낭송의 달인이 호모 큐라스인가? 큐라스는 케어의 라틴어다. 푸코 강의를 듣다가 문득 떠오른 말이다. 동의보감을 내 나름대로 재해석한 책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미 활용한 바 있는 낱말이다. 낭송과 양생의 결합으로선 최고의 단어다. 양생의 핵심은 사계절과 함께 리듬을 타는 것이다. 낭송 또한 그러하다. 하여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모두들 고전에 담긴 소리를 통해 내가 자연 속으로 천지가 내게로 오는 천인 감흥의 파노라마를 즐기시길. 팁으로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된 멋진 구절을 독자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텍스트는 정지된 물체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씌어진 것과 음성, 그리고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과의 동적 관계를 가리키는 명칭이 된다. 따라서 텍스트는 씌어진 것이 음성적 실현에 지나지 않으며 낭독자의 음성 없이 씌어진 것만으로도 표현도 분배도 할 수 없게 된다. 북 인드라망. 이 책은 28권의 낭송 큐 시리즈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야말로 북 인드라망이다. 나의 일장춘몽에 맞장구 쳐준 북드라망 출판사의 친구들, 28건의 낭송집에 참여해준 가미당과 남산강 학원, 문탁 네트워크와 규문의 도반들, 그리고 낭송집 저자들이 작업에 동원되어 시도 때도 없이 텍스트를 읽어주고 들어준 숨은 주역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덧붙이면 이제 나오게 될 28건은 낭송 큐 시리즈의 완결판이 아니라 서곡이다. 이 별들을 바탕으로 무수한 별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부디 별무리가 되고 우너스가 되기를. 또 그에 상응하여 낭송의 물결이 방방 곳곳에 울려 퍼지길. 2014년 가을 햇살 가득한 깨봉빌딩 3층에서 곰이 슥 쓰다.